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2025년 5월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를 동차로 1, 2차로 합격했던 과정을 설명드려서 지금 이 시점부터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저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그분들께서 올해 동차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해보면 제가 작년 5월에 처음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해커스 뭐 통합과정이라고 하죠. 뭐 한 번에 결제하면 뭐 끝까지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근데 대신 저는 뭐 2년 환급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년 반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올해 떨어지면 그냥 안 한다. 이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왜냐면 환급반에서 그 환급액이랑 1년 반으로 해서 가격을 보니까 1년 반이 조금 더 쌌던 것 같습니다. 뭐 5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넘고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못 붙을 거 괜히 시간이나 나의 건강을 해치지 말자. 그 다음에 돈도 낭비하지 말자. 라는 생각에 1년 종합반을 저는 선택해서 결제를 했던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선생님들은 다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뭐 어느 학원이 좋거나 뭐 광고받고 막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학원이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이전 영상에 또 바뀌었다시피 어차피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학원 선생님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든 거나 지식은 다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면 호감이거든요. 이 사람의 샘플 강의를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이 목소리와 이 전달력, 이 설득력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으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소비자인 학생인 저희가,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고서 듣는 거기 때문에 선택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비추합니다. 이거 책들 보면 이만합니다. 한 과목에 이만합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 강의만 이만하지 여기에 무슨 뭐 문제풀이 과정, 기출문제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동형 모의고사 과정, 마지막에 뭐 최종 정리 과정, 그러면 한 과목 다 이런데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캐치를 하고 그것만 공부해도 엄청난 공부량이 될 텐데 혼자서는 절대 그거 못 하십니다. 무슨 뭐 교수 하실 거 아니잖아요. 뭐 어느 한 과목에서도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문 쓰고 하실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냥 범위가 넓은 과정에서 딱 중요한 부분만 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필수적으로 아마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는 거를, 왜냐면 요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요약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곳을 좀 찍는. 그래서 뭐 별 하나부터 별 5개까지 있다라고 가정하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 하나 2개, 그리고 별 안 친 거는 진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별 안 치는 거를 6과목, 우리가 실제 시험은 5과목이지만 공시세법을 각각 따로 공부하잖아요, 강의가. 그 6과목에서 줄 안 친 것까지 요약을 해다 버리면 사람이 AI가 아니어서 절대 못 외우십니다. 저는 별 3개 이상만 봤습니다.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이거 100점 맞는다고 대통령 표창 나오거나 뭐 누가 돈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점에 맞춰서, 물론 간당간당하게 합격하면 안 되니 한 70점, 평균 70점 넘기는 수준으로, 모의고사 봤을 때 평균 70점 밑으로 안 떨어지는 수준으로 공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평균 70점을 맞게 하는 게 제가 느낀 별 3개 이상이면 저는 충분히 70점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전 영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 점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5월 이맘때 시작해서 10월에 진짜 열심히 했겠죠. 민법이 제가 87.5, 그 다음에 학개론이 92.5, 그 다음에 뭐 중개사법이 80, 공법이 뭐 70. 저도 오래돼서 아무튼 공시세법 합쳐서 80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권으로는 합격을 했죠. 뭐 지나치게 고득점도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안정권으로는 합격했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게 자랑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의 말의 신빙성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는 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얘 말은 좀 믿음이 간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시험 성적 인증은 저희 채널에다가 해놨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만 공부하고 내년에 2차 한다, 제발 내년 2차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시작한,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 시험이 10월인데 막 8월 여름 막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힘든데, 그렇게 쉬운 시험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쉬운 시험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1, 2차 동시에 하세요. 왜냐면 이게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목들이 휘발성 강해서 몰아칠 때 확 몰아치고 얼렁뚱땅 합격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무가 뭐 어차피 다른 영역이잖아요. 뭐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게 자격증을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격증을 안 딴 사람들은요, 외워야 되거든요. 자격증은 딴 사람들은 이미 외운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고서 쓰는 거나 외워서 쓰는 거나 똑같이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우실 때 확실하게 외우시길. 그리고 제가 들었던 과정,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들었던 과정은, 저는 우선은 기본 과정 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 말했다시피 기본 과정이 보통 한 2달? 2달 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학원 과정, 뭐 현장 강의에서는, 근데 저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현장 강의보다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반으로 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 5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저녁 보통 7시, 8시까지. 전 점심 안 먹거든요. 전 근데 점심시간 그냥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12시간 공부를 하루에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5일은. 월화수목금. 근데 토요일날은 좀 저도 이제 여가 활동도 하고, 뭐 커피숍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남양주도 들렸다가 포천도 들렸다가, 그리고 일요일은 잠만 잤습니다. 왜냐? 다음 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도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건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오버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대신 할 때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하루에 보통 평균 공부 시간이 12시간. 저는 흡연을 하기 때문에 뭐 한 타임, 두 타임 하고서 흡연 한번 하고 그 시간 빼고. 그러니까 저는 스탑워치로 찍는데, 스탑워치 찍었을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스탑워치가 뭐냐면, 자기가 잠깐 공부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 멈추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공부 시작한다, 다시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 은근히 이게 잡시간으로 소비되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가서 막 저녁까지 13시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공부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들었냐? 기본 강의 들을 때 저는 되게 많이 멈췄습니다. 인강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실강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우선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진도를 빼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또 전달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처음 들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전 멈췄습니다. 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때는 우선 까먹을 수는 있지만 대충 뭔지는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멈추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강의를 저는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저는 보통 하루에 6개씩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5개에서 6개 사이, 좀 많이 들었을 때는 8개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물론 뭐 공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 한 강의의 러닝타임이 좀 긴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평균적으로는 6개 이상은 하루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를 다 들으면 들은 거는 내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처음에는 읽는 겁니다. 눈으로.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줄 알면 될 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었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읽습니다. 처음엔 1회독을 읽습니다. 6개 강의 들었을 때 읽는 걸로는 한 2시간 안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읽었죠. 그러면 저는 저만의 요약 노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 3개짜리, 그거를 선생님의 언어를 제 언어로 전환시키는, 그때 막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외울 것을 준비하는 거죠.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 두꺼운 책 6과목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볼 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썼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도 요약을 해서 썼습니다. 별 3개 이상짜리를 6과목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요약 노트를 각 과목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과정 끝이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안 들었습니다. 어차피 기본 강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본 강의 완벽하게 했다, 저는 평균 90에서 100 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심화 강의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학원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수를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심화 강의 때 나올 문제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킬러 문제나 책에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심화 강의에서도 아마 한 거는 거기 뭐 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들도 아마 안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강의 하나면 아마 이론적으로 준비할 때는 뭐 가능하다. 만약 시간이 남으면, 저는 이런 소리를 해요. 만약에 심화 강의 시간이 남아, 그래서 심화 강의를 듣고 싶어, 그러면 전 차라리 기본 강의 2번 보라고 해요.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사람들 한다는 기본이 중요하다. 진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 강의부터 들어야 할 실력이시면 개인적으로 법을 아예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라고 합니다. 어차피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부터. 왜냐면 기초 강의까지 들으면서 시간적으로는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빡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강들 막 자꾸 일요일날 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레이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에요. 100m 전력 질주, 숨 참고 100m 선수들은 숨 안 쉬고 뛰잖아요. 그래서 골인 할 때까지 뭐 10초 내외로 이제 끝나는데 당연히 숨 참겠죠. 근데 우리는 그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쉬운 시험 아니에요, 이거. 이제 진짜로. 판례까지 나와요, 민법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로 모시고 일요일날은 쉬세요. 퍼집니다. 자동차도 계속 시동 켜놓으면 터져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그냥 주무세요. 왜 주무셔야 되냐? 다음 주도 달리고 그 다음 주도 달리고 계속 달려야 돼요. 시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막 특강 쫓아다니면서 뭐 저거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 강의 때 다 그거예요. 그 뭐 요약본이라고 하는데 그 요약본도 저 어디서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게 뭔 요약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못 외우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제가 이전 영상 보세요. 제가 만들어 온 요약 노트 있는데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과목당 그것도 많이 줄였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욕심이 있어서 조금씩 더 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요약하세요. 60점 넘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 강의 이후에 기출문제 뭐 특강 듣고 출제 예상 문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저 뭐 문제만 풀어서 합격한다 지금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거든요. 그런 시험 난이도는 지난 지 오래예요. 예전에 막 폭덕방 시절 막 진짜 할머니들 시험 합격한 거 통계 보세요. 점점 어려져요. 이제 문제 풀어서 절대 기본 강의 없이 문제만 풀어서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문제만 풀고서 대충 다 배워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꼬시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차라리 하지 마세요. 돈 날리고 건강 날리고 다 날립니다. 그냥 일하세요. 다른 거. 뭐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 풀어서 안 돼요. 이거 문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내가 기본 강의 때 만들어 놓은 요약 노트 있죠? 별 3개 이상. 그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그거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 푸는 거는 시험장 가서 푸세요. 근데 솔직히 시험장 가서 풀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외운 거 찍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막 해석하고 막 풀고 막 풀이 과정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 내가 요약했던 부분이 문제로 좀 많이 나오네? 당연히 100%는 안 나오죠. 시험 다 틀리라고 되는데. 근데 한 70% 이상이 녹아 들어간다. 내 요약 노트가. 그러면 요약 노트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0점 넘으면 발 뻗고 자잖아요. 막 한두 문제로 막 이거 뭐 복수 정답 기다리고 막 아유 이거 합격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공부에서는 뭐 될 거 아니니까. 그럼 70%가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때 나온다. 근데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특강도 이게 과목별로 단위별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풀 보면서 동양 모의고사 실제 시험은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 1번부터 40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출 문제나 뭐 출제 예상 문제는 뭐 민법이면 물건에서도 뭐 밑에 뭐 소유권, 뭐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막 각 파트별로 쪼개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출제 예상 문제 끝나고 동양 모의고사부터는 전범이거든요. 이게 아마 동양 모의고사가 한 달 반, 2달 시험 앞두고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사이에 저는 한 2주간은 강의 이제 다 올스톱하고 제가 요약 노트를 만든 거 있죠. 처음부터 만약에 학개론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민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뭐 중개사법, 뭐 다 공법, 공시법, 세법 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2바퀴 돌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명 높은 과목 공법 예를 들게요. 처음 이제 뭐 저희가 막 그런 거 국회법부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농지법까지 가잖아요. 처음에 그 요약 노트가 공법이 제일 제가 길었는데 15페이지였는데 하루 반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 반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바퀴 돌릴 때는 그것보다 6시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일 걸렸다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할 때 하루 반절이 걸린 거예요. 이해도. 근데 그렇게 2주를 돌리고 동양 모의고사 봤습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내가 준비를 하고서 봐야 돼요. 동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막 출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처럼 막 쪼개져 있지 않아요. 그 쪼개져 있는 게 뭐가 단점이냐면 그 쪼개진 부분만 보면 다 보여요. 답이. 근데 이게 전범위로 가버리면 봤던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그냥 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냥 그쪽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전과목을 보다 버리면 다르거든요, 파트가. 그냥 봤던 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막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 동양 모의고사 때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리시는 그 커리큘럼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야 동양 모의고사 때 좌절 안 해요.
제가 그래도 동양 모의고사 시험 봤을 때 저는 지금 받았던 점수들보다 높으면 높았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개론이랑 민법은 이 정도 나왔고요. 항상 90점 전후로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게 즐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뭐 들어가죠. 동양 모의고사. 제가 딱 한 번 학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의고사 보러. 실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점수 나오네 됐다. 최종 정리도 그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뭐 했냐? 그냥 또 유형 노트만 읽었어요. 그 다음에 200선인가 그거 해커선은 있었었는데 그 200선에서도 좀 별표 친 거 있죠. 200선 6과목 하잖아요. 1200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봐요? 한 과목당 저는 한 30문제로 잘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처음 보고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그냥 30문제로 잘라요. 그냥 자르세요. 그냥. 왜냐면 이거 많이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었어. 시험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출제위원들 자존심이 있는데 학원에서 내 문제를 똑같이 낸다고요? 나중에 아마 이거 검토하는 사람들 출제위원이 문제 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학원 문제집이나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학원이라고 해봤자 에듀 뭐 해커스 뭐 뭐죠 뭐 메가랜드 EBS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문제 취합한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 무조건 걸러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또 뭐 로비다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또 엮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검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문구가 똑같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실 때 다 배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문구 똑같은 거 절대 안 나와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에요. 한 사람의 평생의 소득인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뭐 복덕방 예전 그 개념 아니에요. 이제 이 중개사 시장도 제가 합격하고서 보니까 전부 다 법인화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막 동네에 막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 하나 차려놓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막 유튜브하고 이제 이런 게 필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정말 예전 생각하시고서 뭐 공부를 하시던 앞으로 사업을 접근하시면 필패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비용, 건강 다 날리지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불안하셔서 다시 본론 들어와서 막 특강 같은 거 쫓아다니신 분들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서 특강 쫓아다니실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합격 못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기 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이거를 합격하시면 본인들 이름을 건 간판으로 된 개인 사업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법인이든. 본인의 이름의 가치예요.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본인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드세요. 공부할 때. 왜냐면 진짜 요즘은 중개사에 대한 책임. 만약 중개사하고 나면 진짜 큰일 나시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법 공부하실 때 제대로 법은 문구 하나하나 쪼개야 돼서요. 진짜 많이 써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본인이 공부하세요. 누가 떠먹여 주시는 거를 제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강이라는 거를 이제 불안해서 가시겠지만 그 불안한 시간에 본인이 봤었고 본인이 정리한 그 요약 노트 꼭 더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왜냐면 특강 가려면 또 아침에 씻고 막 지하철 타고 갔다 오고 그 시간들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읽는 그리고 쓰는 더 나아가 말하기까지 하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동차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동차로 합격을 해서 5월에 이 무렵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낼 때 끝내야지. 그리고 날릴 거는 과감하게 날리시고
그리고 할 거는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법에 대해서 뭐 작년에 이런 소리 했어요. 국회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거. 이거는 뭐 진짜 어디 말도 안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거를 가져와서 뭐 이게 아닌 것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실무 담당자도 제가 볼 때는 못 외우는 거.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거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별 3개 이상짜리들은 저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물론 고생했죠. 고생한 만큼 외운 만큼 그래도 70점 공법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법을 모르진 않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70점 정도면 어느 정도 기초나 기본은 돼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공법 뭐 찾으면 되잖아요. 요즘 뭐 네이버 검색, 챗 GPT, 뭐 제미나이 다 찾으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를 그럼 찾아도 되니까 그래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이잖아요. 제가 9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대신 하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안전한 시간은 12시간 이상이었고요. 스탑워치는 무조건 10시간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9월 셋째 주부터 거의 한 달이죠. 한 달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 방법은 보통은 이제 6일로 쪼개요. 6과목이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온 순서, 시험 과목.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으면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이잖아요. 뭐 월화수목금토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6과목을 무조건 6일에 끝내자예요. 근데 학개론은 하루에 끝나요. 근데 민법은 하루가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그 넘어가면 만약에 월요일날 시작한다고 했으면 월요일날 하루에 학개론 끝내고 화요일날에 민법 좀 끝내고 수요일 오전까지 민법 끝내고 그러면 뭐 수요일날 오후부터 뭐 중개사에서 목요일날 오후까지 끝내고 뭐 공법은 더 많으니까 목요일 금요일에서 끝내고 토요일날 공시법 세법 아니면 일요일날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좀 쉬고 근데 이게 한 제가 5회독 한 3회독 이렇게 3바퀴 정도 돌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시험 딱 일주일 남겼을 때는 학개론은 반나절 걸렸고요. 그다음에 민법 공법이 하루 걸렸고요. 중개사법은 반나절, 그다음에 공시제법은 더 빨리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실 수 일주일 만에 전 과목을 요약노트 보실 수 있을 정도면 합격에는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공부는 특히 법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 자주 보셔라. 그리고 집중하셔서 보셔라. 그리고 특강 너무 쫓아다니지 마라. 일요일날 좀 쉬셔라. 왜냐 다음 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장기 레이스다. 단기 스프린트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운 시험 아니다. 근데 핫바지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다. 문제 풀어서 될 시험이었으면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다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도 하시지 마시고 자만도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제 더위가 시작됐는데 올해 꼭 저처럼 작년에 제가 동차 합격했듯이 동차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